오카버스. 네, 오늘은 특별한 방송입니다. 세 남자의 시사 정치 카바레트 투머치 쇼 제 34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문필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초의 카바레티스트 유일무이한 카바레티스트 김중훈입니다. 신범식입니다. 다시 마이크 꺼졌어. 단재 신체호기념사업회의 신범식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방송 사고를 반복되시 하고 있어.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직접 투머치 쇼가 대구에서의 야당이고, 그러나 정작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방송하러 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말해주실, 대구 상황을 얘기해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대진 시당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 전에 여기 투마치에 출연해서 문 작가님하고 저 카바레티스트. 예, 김 카바레티스트 예. 두 분 쌤하고 그 대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 이제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하고 또 어떤 걸 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그 성과가 좀 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뭐 굳이 송구스러울 것까지는 없고, 예. 유권자님한테. 예. 예. 제가 뭐 큰 역할을 맡았나 싶어서 아니, 깜짝 유권자를 놀랐네요. 대표하시는 그 미디어에서. 그렇죠. 예, 그 미디어 역할은 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대표하시는 분들 잘못 응대하다가 큰일 납니다. 총선 이후로 좀 많이 바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도 드렸는데 그때 인터뷰가 쉽지 않았는데 그간 어떤 뭐 총선 이후 뭐 좀 근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좀 컨디션 유지가 좀 힘들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몇 달을 버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체력 다시 회복은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뭐 그 몇 달간의 그 체력 소모가 아니고 예. 그 전에 이제 지역위 활동을 하면서 예. 그 어떤 그 포인트죠. 그 선거락하는 그 투표일에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몇 달 동안 그 집중해 왔는데 예. 그 이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구에 다른 그 출마하신 분들 다 입장이 다 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만 특별하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그 당시 뒤에 그 선거 과정에 좀 컨디션 유지가 좀 힘들었는데 예. 그 뒤에 좀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거 마치고 얼마 안 되셔서 바로 또 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쉬지 못하고 그냥 강행군을 하셨네요.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공방이 오고 가고 언어적인 어떤 교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정신적으로도 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 따로 그 11월 17일 날이 그 순국 선열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앞전에 보니까 그 선열공원에 한번 갔다 오셨는 것 같은데 따로 그날 행사가 따로 있나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당의 그 외교 안보 통일 그 자문회의 의장이신 송영길 의원님이 우리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그 순국선열 그 공원에 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순국 선열의 날이거든요. 17일 날이. 예. 그럼 따로 대구시나 아니면 대구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현재 행사는 그게 준비돼 있지 않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 각 그 조직을 좀 꾸리는 상태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시남선열 공원을 방문했고 또 당에 또 그런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고 맡고 계신 분이 또 오셨고 또 시당을 방문했고 또 이분이 또 그러니까 16일이죠. 어제가 16일인가요? 어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 내일입니다. 근데 미국 그 시차로 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출국하셨어요 미국을. 그 한반도 그 TF 단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우리 당에. 그래서 그 미국 그 현재 정치 상황이 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문하기 전에 이제 대구를 이제
특별히 방문해서 그 순율 예국 그 선열공원에 가서 뭐 다짐을 했는 거죠. 어차피 한반도가 4강으로 둘러싸 있고 특히 또 G2 체제 아닙니까 현재.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다짐을 하든지 어떤 뭐 마음을 다 잡든지 이런 때 보면은 이제 현충원 가지 않습니까? 예. 보통 예. 이제 뭐 당 대표가 당선된다든지 그럴 예. 때 예.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암선열공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만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이거든요. 예, 예. 근데 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라는 단어는 좀 뭐하지만 예. 그래도 좀 어떤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제 진보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저 뭡니까 저게 우리 임시정부의 적통을 갖다가 그래도 인정하시는 민주당에서는 좀 이 선열공을 좀 제대로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의 강령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명시돼 있고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 그 정부의 적통 시간이 또 명시돼 있습니다. 강령이 돼 있고 또 신암 우리 예국 선열공원은 그 현충원에 그 당시 안장을 못하는 분이 뒤에 그쪽에 모셨는데 그 국립묘지가 된 국립로 된 거는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관리적 관리적 차원에서 좀 보완할 게 있다. 또 마침 그날 송영길 의장님 겸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이 또 지적을 좀 하셨어요. 안에서 그 내용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담선열 관리사무소에 그러니까 안에 좀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걸 좀 꾸며달라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고 또 관리소 쪽에서도 그러면 국회에 송영 의원님이 그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나눠졌습니다. 예, 좀 보완을 할 게 예, 예. 있어야 된다. 좋은 결과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다짐을 하러 갔지만은 또 그 당의 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이래 한번 돌려보면서 그런 걸 또 보완을 해달라고 자기가 본인이 또 파악을 하고 우리도 그런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는 민주당 통상 1월 1일 그 원단 그 식이라든가 신년 그 업무 시작할 때 신암선열공원에서 보통 했는데 대구는 마땅히 그 앞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원탑이나 그 중원탑 용어도 사실은 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 충혼 약간 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 한 200년 전의 느낌이죠. 200년보다 약간 국가 일제시대 위주의. 용어 저는 그 야식꾼이 신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저도 약간 그런 거보다 저는 화감이 주는 그런 그게 느낌이 있고 좀 그리고 좀 위압감을 줘요 이게 예. 너무 앞산에 딱 자리 잡고 물론 그 고생하신 분 희생하신 분을 기리는 건 좋은데 그 구조물이나 그런 게 옛날 앞산에 그 어떤 상징물도 있습니다. 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또 그 위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가면은 좀 쓰라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신암 그 예국 그 선열공원은 좀 더 좀 푸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면은 근데 좀 사실- 소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저희들로 좀 힘을 줍니다. 좀 더 옥기술 염이게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얘기를 좀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좀 좋은 얘기도 있을 거고 좀 아픈 얘기도 있을 건데 오늘 거기에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머치 토크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그리고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뭐 총선 이후에 근황 얘기를 하셨지만은 총선 이후에 또 지금 시당 위원장님이 대구시당의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구시당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게 그 아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번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전선에 서서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전체가 한번 꺾였거든요. 예. 이게
뭐 하나가 꺾인 게 아니고 다 뭐 전멸해 버렸으니까 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좀 의기소침한 건 사실이었죠. 예. 그때 이제 출마 이후에 이제 시당위원장님이 시당위원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걸 내가 또 시당위원장이 되어서 뭘 바꾸겠다라고 뭐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이걸 뭐 특별하다고 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의기소침해졌다 하는 그런데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가 또 그 총선 전에 지역위원장으로서 3년간의 어떤 지역 활동을 하고 또 시당의 어떤 직도 맡으면서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고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총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의기소침해진 상황에서 이게 뭔가 좀 따듬어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그 대구 시민의 그 선택을 못 받았지만 좀 더 크게 대의에 따르는 어떤 그런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또 닥쳐왔고 시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몸담았던 그 시당 조직의 부분을 좀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직을 다시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대구시당에 들어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는 외곽에서 봤을 때 이제 대구시당 상황을 보셨을 거고 막상 시당위원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시당이 들어왔을 때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건데 그 당시 이제 되고 나서 이제 들어왔을 때 대구 시당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뭐 시당 외곽에 있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위원장은 시당의 그 핵심적인 정무직 당직자이기 때문에 예. 시당의 회의에 또 참석했었고 시당의 내부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뭐 새로 파악할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어떤 조직을 좀 더 조직을 작은 조직에서 좀 약간 큰 조직인데 그 패턴은 사실 같습니다. 조직을 운영한 패턴은 같은데 다만 이제 파악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사 그다음에 재정 문제 그다음에 병기고 죄송합니다. 좀 무기고를 점검해야 됩니다. 일단 뭐 세 가지를 보통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생소한 건 없는데 다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선 이후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다소 자칫하면 이게 뭔가 어떤 우려하는 어떤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시당위원장 나오기 전에도 사실 주요 동인이 어떤 전체적으로 지난번 그 김부겸 장관이나 홍일학 의원께서 일단 중심 지주를 딱 갖고 계셨는데 그 부분이 딱 소멸되니까 사라지니까 시당의 어떤 그 고심점이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시당위원장님 출마할 때 공약 중에 지금 제일 눈에 띈 게 저도 뭐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분권 교육 연수 부분을 강화하고 뭐 당원의 교육 연수를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또 현재 또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느까지가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면 이제 이게 다음에 또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지역에 있는 그 중심 조직으로서 그 시도당 조직은 항상 시민에게 그 선택받는 그런 인재들을 갖다 항상 발탁하고 그러한 그 부분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 연수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그 관리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시당이 가지는 한계는 뭔가면 예산상의 재정에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냥 공탄에 불과합니다. 그냥 공연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원의 이제 교육 연수 이 부분은 이제 정당 강령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활동성에 관한 부분? 정당의 일상 조직에 정당 당원 당규에 명시돼 있고 예. 또 그런 조직 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게 예산이나 재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런 부분을 저희 그러니까 피수강자들이죠. 예를 예. 들면 피초청자들이 와서 그런 교육의 장을 열 때 시간을 내고 왔는데 거의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무대라든가 강사님 초청이라든가 이게 재정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당 조직 내에서의 그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사실 대구 같으면 광역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세가 그렇게 센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예, 17개 시도당 현재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에 예.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도당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입니다. 아, 경북 도당 위원장님하고 예. 저하고 그래서 17개 시도당 위원장 회를 가면 전혀 안 꿀립니다. 안 꿀린다 하시면서 좀 옷을 순간 나가시거든요. 예. 뭐 다음에 이제 뭐 그 17개 도시 위원장님처럼 뭐 이제 원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 그것은 뭐 개인적 욕망이라든가 그런 목표라기보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께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가는 거고 뭐 그 판단이 안 되면은 결국은 계속 조금씩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 시당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셔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당원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네, 지금 사실 이게 역시 지난 시당 조직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서 이제 혹시 그 관리상에 있어서 이제 보완이 뭔가 지난번 지난 전임 시당 조직은 이게 총선이라 하는 어떤 목표점이 분명히 있었죠.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현재 시당도 대선과 지선이라 하는 또 목표점이 설정됐죠. 예, 그래서 그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 아까 지금 지선과 대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대구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뭐 여당이긴 하지만은 현재 야당이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 간에도 뭐 소수 정당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소수 정당들 간에 어떤 뭐 인적 네트워크이든 뭐 물적인 정책 네트워크이든 뭐 어떤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아까 그 용어에 있어서도 저도 좀 가급적 이제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집권 여당인데 이 대구시당이나 경북도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 명칭이 또 어떻게 그 내용을 또 교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소침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대구에서도 야당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여당이다라고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기 스스로 좀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 심리적 유축을 좀 탈피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당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좀 디지털 정당을 조금 표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공약에서 이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공간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시당 현재 공간이 이제 당원들과 소통, 당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건 뭐 교통망도 포함되는 교통망 체계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약하다 해서 사실 들어와서 가장 살펴봤는 게 이제 이동하는 문제였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 계약이 걸려 있어요. 이게 계약이 이미 지난 4월에 이미 계약이 돼가 2년 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또 옮기려고 찾아보면 그 비용 손실이 상당하게 발생하는 거죠. 저희들 현재 시당에 가진 재정 역량으로 비율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돼? 그러나 찾기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게 계약이 어차피 4월이었으니까 2년이 뭐 하더라도 제 임기 중에는 아마 준비는 다 해놓고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맞이하면서 시당이 옮길 확률이 있겠네요.
원래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예. 그 말을 안 바꿉니다. 그 공간도 그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보통 그 뭡니까 이제 정당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든지 할 때 보면 이제 그 정당의 표가 정당 간판이 제일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도 페북에 글을 올렸지만은 여기는 국내 닭 땡땡당이냐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민주당 앞에서 이제 뭔가 시위를 하는데 다른 상표가 너무 띄어서 지금은 이제 그걸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옮기는 것도 있지만 옮기기 전 과정이라도 어떤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법들은 어떤 상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이 예를 들면 뭐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자리 잡은 모 당이라든가 예. 뭐 우리 저 서해 건너면 어떤 당이라든가 예. 예를 들면 타이완 같이 얼마 전에 예. 이제 이게 그 체제가 좀 바뀌기 전에 예. 그 당은 사실 당 중심 사회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당이 주도적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당이 차지하는 거는 선거 조직입니다. 이게 법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이 뭐 어떤 행정권을 갖고 있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 선거 조직의 어떤 집합체 결사체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그 돌아가는 중심은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건물에 새 들어 있고 하면은 건물주의 의사가 아무래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민망스러운 건데 중앙당이나 이런 데는 당사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그 부동산이나 그런 건물이 있지만 지역의 어떤 시도당까지는 선관위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을 등록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그 지역위원장 하면서 시당 출입할 때 야 집권 여당에 어떻게 간판이 저렇게 땡땡 그 상표에 왜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지 싶었는데 한편은 또 생각하기를 요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일은 열심히 하고 평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그 앞에 드러낸 간판은 결국 뭐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간판 문제도 전임 그 시당이나 거기서 고민을 했는 부분인데 그것도 건물주의 통제를 받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간판 사이즈 그 건축법상 또 그런 게 받아요 또. 그래서 아까 좀 더 알려주고 좀 요즘 디자인 잘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뭐 나머지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들 간에 어찌 보면은 네트워크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뭐 좀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다시 말씀 국민의힘당하고 소통하는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탄핵 시위할 때 보면은 이제 야권 연대로 해가지고 대구 내에도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계열에 있는 당끼리는 연합을 했거든요. 예. 뭐 녹색당, 뭐 민주당. 그 외에도 지금 현재는 따로 그런 게 없죠.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풀려하고 뭐 이게 뭐 어떤 뭐 중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연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당간 항상 당과 당끼리 항상 소통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어떤 다른 정책의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다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디는 오늘 요거로 끝낼 건데요. 앞으로 이제 아까 전에 김대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 지역 내에는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요번으로 끝낼 겁니다. 야당인데 그게 국민의힘인 하나의 정당을 갖다가 대척점에 있는 나머지 여러 같은 여권 범진보에 있는 그런 정당끼리는 상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시당 조직 출범하고 나는데 내부적으로 조직이 아직 안 꾸려져 가지고 완성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여기 꾸려진 대로 바로 해야지. 뭐 지금 안에 내부도 지금 잘 못 추스리고 있는데 그 겉으로 가는 좀 허장성세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게 반드시 풀려야죠. 저희도 그 내용 이야기를 갖다가 뒤로 들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김대진 위원장님 아마 안쪽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꾸려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아니요, 뭐 힘들라고 뭐 힘들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갑자기 또 또 계기가 내가 또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구 의료원 새로 의료원 원장 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하고 하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 청문회에 국민의힘 외에는 아무 질문 던질 사람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 대구의료 원장의 임명 인사권은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거 약간 설명드리면요. 예.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근데 시의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민주당이 없더라고요. 5개 상임위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예. 보니까 한 개 운영위에 2분의 민주당이 들어가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대구시에서 기초위원 중에 기초위원과 정당을 쳤을 때 원내에 있는 그냥 그 기초위원과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원내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내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네트워킹이 잘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좀 완전 고민이 좀 되거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 8월 29일 날 전당대회 때 당헌 당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신설됐는데 그 중요한 신설된 규정 중에 하나가 시도당은 기초 원내대표 협의회를 구성하라. 시도당은 그 각 지역의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해서 감독하라. 그 두 문구입니다. 이번에 신설됐는 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구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지금 너무 힘들었죠. 대구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구 의료원장이 되면은 이 사람이 감염병 전문가를 또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건의해서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감염병 병원을 정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밀어붙일 의료원장 없나? 뭐 그런 좀 현안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 당의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혹은 어떤 우리 5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 걸 보면은 이게 당의 방침이나 어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부분이 좀 약했지 않나. 혹은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는데 그게 8월 29일 날 당헌 당규가 개정되면서 원내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원을 하락하는 규정이 이번에 신설돼서 8월 29일 날 신설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짜고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각 구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회의에 지금 9월 말부터인가 뭐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각 구별로 지금 돌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위 행사 말고도 또 그 각 구에 가서 회의록 작성하면서 그 각 상임이나 그런 거는 미리 그러니까 원내 의원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명문화 시키면서 다 회의록에 남겨놔라. 어느 부분이 뭐 일이 벌어져 가지고 뭐 안 됐다 말 바꾸기 하지 말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 당헌 당규를 따르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이밍은 좀 놓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건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시의회에 중복돼 있잖아 지금. 그것도 안 그래도 인적 자원이 약한데 그걸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시당 위원장님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할 여유가 없으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대표 의원님이나 의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이제 건의할 수 있죠. 건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원 구성이 되는데도 그게 배정이 다시 될 수 있나요? 그거는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워낙 이게 우리 자원이 작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아마 그쪽에 의회 내에 그런 루트가 아니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보임이라는 제도를 써서 인적이 많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보임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긴게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보임이란 명칭이 아니고 이게 운영이 그러니까
각 그 위원회별로 배정에 이걸 네. 다시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그래 건의를 해가지고 일을 잘하겠다고 요구하는데 그 뭐 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 뭐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줄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 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후반기에 있는 2년 과정 동안에 문화예술 아까 뭐죠? 문화예술 복지. 문화복지 예술. 문화예술복지. 자기 문화예술복지. 자기 분야라고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거기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없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신선생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왜냐하면 대구 의료 원장 그 임용은 예. 지금 안 그래도 대구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위기가 또 지금 재발하고 있고 예. 현재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K 방역으로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투명성, 공유성. 예. 그거는 사실은 기존의 그 행정 관료 체계의 어떤 부분에서 대체했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부분을 그 정부가 그런 대로 잘 커버해 가지고 해온 예. 거기 때문에 특히 대구는 초장기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최일선 사단이 전투사령부가 사실 감염 대구의료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대구의료원의 수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앞으로 요구할 감염병 병원이 더 정설돼야 된다든가 5분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그게 저희가 그때도 그 관련돼 가지고 몇 번의 방송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그 공공의료기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뭐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이번에 우리 원장님은 잘 뽑은 것 같아요. 잘 나오셔서 잘 된 것 같은데 그때 인사청문회 때 질문하는 사항이 대충 보면은 뭐냐면 적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공기관에 이거는 적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흑자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은 그 시립 의료원인가 옛날 시립 의료원이죠. 그게 그 시의 그런 병원은 정확한 병원 명칭이 뭐죠? 대구 의료원이요. 의료원이죠.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자치단체인데 시자체에서. 그게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그 경남이 있었죠. 진주 의료원. 아, 예, 멋진 일이 있었죠. 예, 그 뭐 멀리 안 가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개 의료원이 있어요. 그 감염병 전문 그 병원들이 좀 적자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1년에 매년 1,200억이 적자납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번에 우리가 체험한 게 뭡니까? 가장 체험하고 절실히 느낀 게 뭔가면 그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예. 국민의 안전은 전쟁이 아니라도 이게 전쟁보다 더 심한 경우가 왔는데 결국 그게 행정 체계에서 커버를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서울의 병원 같은 1,200억 적자 나는데도 서울시에서 야 우리 병원 적자 난다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 비견한 예로 하면 우리가 국방부에 투여되는 비용에 그럼 대해서 전부 적자입니까? 그걸 흑자라고 이야기하나 적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국방부에 흑자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투입이고 부국 강병에 있어서 예. 부국 강병 정책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 빚을 지고 하는 그거는 정말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 말씀하시는 분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비교를 하자면 군에서는 뭐 국방 산업 해가지고 무기 팔고 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방역 체계 시스템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죠. 맞춰서 이제 다시 그거를 역수출하는 그래서 그런 K 방역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서울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그런 그러니까 병원을 직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1,200 적자 나면 그럼 서울시에서 언제 내 지금 1,200 적자 나 있거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볼멘 소리 있습니까? 예. 대구는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또 대구는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고 한 개를 지난번 제 송선 때도 한 개를 늘가든지 더 늘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려달라고.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현재 정부가 K 뉴딜과 함께 K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또 그런 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적자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이걸 갖다 소위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그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 하는 그것을 흑자 적자 논리로 따진다 하는 자체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교통신호등 없이도 차 잘 다니는데 교통신호등을 왜 돈 주고 정말 만드느냐 이거하고 안타까운 똑같은 말씀. 얘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내용을 갖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대구련에는 실제로는 응급센터라든지 외상과라든지 그게 적자 나는 과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흉부외과도 없고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보강해. 뭐 대구시정부에서 이제 투여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활성화시키겠다. 왜냐하면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우리 그 대학병원
가면은 뭐 이제 저소득층 가면은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결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구의료원의 역량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대구의료원을 가보면은 사실 대구의료원 옆에 보면 어떤 큰 땡땡 그런 센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수익 나는 구조라고 보여주는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땡땡 그 센터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대구의료원 자체가 이번에 감염병 코로나19 상황이 왔을 때 지나고 와서 아직도 이게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 하면 사실은 좀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민망스러운데 좀 어려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돈에도 안 했단 얘기죠. 아니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시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양센터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든지 땡땡 센터. 그렇죠. 라파엘 정확하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하면 돼요. 이야기만 아, 뭐 저희들은 어쨌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흑자를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는 그런 흑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대국민 거의 대구 시민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망이죠. 예. 그렇죠. 안전망 근데 해야 되는 사실은 거. 그거는 전쟁 떠나가지고 병시에는 그렇죠. 가장 그 일선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음악 병실도 좀 더 늘려가지고 근데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대구- 되는데. 대구 근데 왜 민주당이 음악 좀- 병실은 왜 나옵니까? 음악 병실 음악. 음악 음악 말고요. 음악 발음 조심합시다. 나는 지금 자꾸 문화예술 복제해가지고 자 분위기 지금- 너무 딱딱하다고 개그로서 아니 계속 이게 야 이게 좀 뭔가 왜 예술 복장도 오늘 보면 자 의도된 개그였습니다. 의도된 개그였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시민 복지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방향 자체가 시민 복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대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좀 앞장서서 이런 걸 좀 외쳐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하려면 외치려면 알아야 외치지 않습니까? 예. 모르고 외치면 그거는 그 야만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야만성의 발로라고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시민단체 유관 그 복지 부분을 하시는 분의 그 예. 정치적 정책 그는 소스가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소통되고 또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린 정당으로 저희들 현재 역량으로는 조직 역량이나 네.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에서는 예. 그런 게 상당히 약하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약하고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저 시당의 저 대구시의회 강민구 예. 의원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한번 만들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요 이번에 그 의료진 몇 분 다른 예. 대학병원의 그 교수님 몇 분을 예. 그 감염병 대책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하고 좋네요, 계시네요. 그래. 예. 사실 자.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근데 더 그것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당이라 그러고 안 들어올라 그래. 다 이거는 시당 위원장님 역량이라 예. 생각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가서 그냥 업소했습니다. 특히 애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큰 병원을 못 가니 대구의료원에 굉장히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료원 소아과가 전국에서 뭐 손꼽히기에 기술이 좋답니다. 그 이제 임상 그 예, 임상이 임상 너무, 내가 예. 높으니까 이런 지금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대구 의료원장이 소아과 출신입니다. 그래도 해가지고 사실 그 소아과라는 게 대구가 지금 인구 감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좀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이제 어린이 감염병, 그 다음에 시민 감염병 이쪽으로 어떤 정책을 조금 앞서서 좀 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또 하는 거기서 얘기가 좀 이래 투자가 더 이루어지고 예. 뭐 투자 유치가 이러면 또 우리 저 서구에 그 어려운 또 옆에 협력 예. 뭡니까 그 전문 그런 치료제도 예, 한번 예. 그런 공간은 막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지하로 들어가도 되고 예. 그 지상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대담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죠. 예. 그것도 뭐 대구 방역을 또 뭐 이게 상품화라기보다 널리 알리면서 예.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예. 또 산업을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지금 이제 우리 공공 의료에 관련돼서 이제 대구시는 지금
영장 사업을 하는 게 보면 메디시티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수- 메디시티라고. 수성구에 아니 그 대구시에서는 대구 이제 영리병원 정책, 그 뭡니까 의료 관광 사업을 갖다 지금 앞장서서 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메디시티라고. 근데 예. 그게 어찌 보면은 의료 관광이라는 게 성형이라든지 미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공의 부분이 아닌 이제 영리 부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지금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K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영리 부분, 상업적인 부분이 크고 성령이라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뭐 만약 영리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보면 K 방역이 더 큽니다. K 방역이 더 시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예. 현재도 그렇고 예. 그 영리병원은 앞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있었던 제주, 그 영리병원 있었지 예. 않습니까? 아니 성령한다 하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동양권에서는 우리 기술이 성령 기술이 먹어 들어가겠죠. 왜 동양이 동양인 보는 게 날카로운데 우리 성령한다 해 거기 서양인들 옵니까? 서양인들이 왜 와가지고 그 높은 거를 낮추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대구 시내에 보면은 대형 성형외과가 되게 많아요. 병원 자체가 뭐 한 뭐 3개층 병원 그 한 건물 전체를 갖다가 통으로 쓰는 경우. 통으로 쓰는 병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성형 수술을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성령병원이 센 거는 외과적인 그 처방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의 전쟁의 상처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 전쟁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상이 다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외과적인 그 우리나라 그 상대적으로 그런 낙후된 그 의료 체계 하에서 발휘돼 가지고 인적 자원이 우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료 그 헌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령 부분은 전쟁의 어떤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그렇다 일본 사람이 잘 오는 건 잘 못 봤어요. 동양권 주로 중국분이나 뭐 동남아권에 오시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그걸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발휘될 게 있는데 현재는 우리 대구가 K 방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선두에 있으니까 선두에서 딱 하는 말은 그 대치를 해봤잖아요. 대치하고 지금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메디시티를 예. 이제 의료 방역 쪽으로 방향을 예. 바꾸어서 예. 차라리 더 큰 사업으로 보자. 이제껏 뭐 성형이나 미용 산업으로만 봤었는데 시각을 넓히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체계도 정비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또 뭐 공공병원하고 뭐 공공의료대학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제기됐는데 그 부분도 또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 체계와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고. 뭐 성형 부분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전쟁의 상처에 의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발전했다고 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의료로 분야로 끌어당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가 그 뭐 얼굴 꼬매러 다니겠어요? 쌍꺼풀 하러. 그렇지만 그게 경제적인 발전과 맞물리면서 그 해왔던 축적된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성형이라는 게 개화되는 거지. 이 어느 날 우리가 뭐 성형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그 항상 그 소박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다 보니까 마침 이게 운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 경제와 맞물리면서 평가가 또 좋고 또 뭐 대구 뭐 여러 그런 또 고기를 선양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 문화예술 쪽에 지금 아까 자꾸 문화예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명화도 나왔고 국제 뭐 저기 어떤 수상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다 결합돼가지고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나왔는 거지. 꼭 성령을 꼭 한다 그래가 메디시티 한다 그래가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또 좀 지방선거 대선 또 앞두고 있고 또 나름도 지방에도 역할이 또 있을 텐데 보시기에 대구시당의 이제 역할은 어떤 것이고 또 이제 그 지방선거나 대선에 대한 대비책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순서로 보면 이게 지방선거와 대선이 아니고 대선과 지방선거입니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선은 사실은 이게 현재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이 아직도 좀 해결 안 되고 미진합니다. 며칠 전에 또 노동 분야에서 우리 또 시당 앞에서 또 행사도 있었죠. 행사도 있었고 또 그 전국적 단위에서 보면 이게
그 권력 기관의 그 재편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최근에는 또 얼마 전에 또 개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젠가 토요일인가 예. 나가지고 이제 불법 사찰에 대한 그 대법원의 법리가 이루어졌고 예.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또 이에 대해서 향후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적인 이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희생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을 보완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대구 시당 현재와 미래 그 비전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어제인가 저 대구 저기 경북 도청에서 이제 TBC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또 김대진 위원장님이 민주당 그 분야 이제 지역에서 이제 대표해서 가신 것 같은데 우선에 이제 이번 TBC 토론에 이제 참여해 보신 이제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초청하는 부분은 이제 원래 이게 저쪽에서 이제 주체가 대구 경북 상생 포럼이었는데 대구 시장님하고 경북 도지사님하고 이제 행정 통합이라 하는 주제가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저쪽 당에서는 이제 도당 위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이만희 예, 나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제 패널로 이제 가게 됐고 대구 상위 저 회장님이 이제 참석하게 되셨죠. 사실은 저는 이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준비나 그런 거보다 크게 어떤 이게 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시당에 남은 그 중요 정치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초청 받아야 될 자리인가라는 게 처음에 좀 고민이 됐죠. 고민이 돼가지고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뭐 그 주최 측이 또 수용을 했기 때문에 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차피 그 토론의 주제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그리고 대구 공항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된 내용해서 이게 과연 대구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이제 어떻게 이게 대구 경북의 상생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당 위원장님 보시기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과 그다음에 행정 통합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진짜 이게 좀 불순한 의도로 반응이시죠. 그러니까 크게 순수하지 않다. 이게 이제 나온 시점이 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가 있는데 또 선거가 있는데 이게 현재 코로나19가 되고 다 어려운 상황이고 이 현재 그 행정 관료 체계도 지금 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전국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공정성과 투명 또 공유 정보의 공유로 해서 사람들을 묶어내는 게 아니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안전망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뜬금없이 대구 경북 통합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는 데 대해서 좀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서 초청받아 갔는 자리인데 가서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면은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박수 치러 가기에는 또 그런 자리도 아니고 참 난감했습니다. 아, 그러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구 경북 같으면 이제 보건 의료 이쪽으로 좀 중점을 둬야 하는데 행정 통합까지 이야기하기에는 현 시점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해야 현재 현안들이 너무 산적했는데 중앙정부도 현재 거기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짜고 있는데 관료 체계에 편입된 수장들이 또 그런 논리가 새로 개발된 논리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의문은. 그래서 당초에 뭐 참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거기에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안 나섰습니다. 뭐 우선 그 매년 참석하신 분이 계시니까
시당위원장이 뭐 가서 또 처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또 초청된 건 도당위원장이 가신 게 안 낫겠냐. 왜냐면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기에는 멀고 또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당위원장을 모셔놨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당위원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뭐 그러다가 좀 하다가 뭐 그래 돼서 일정 따라가 뭐 가는 겁니다. 진행해요 빨리. 네, 그래 되면 이제 지금 이거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뭐 그쪽에 특별한 뭐 대책이나 이런 거는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대책이 있죠. 대책이 있습니까? 네, 대책이 있죠. 다만 거기서 말을 안 했던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책을- 말을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곤란한 부분이라보다 이걸 제가 초청받아 갔기 때문에 예.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기 때문에 우리 초청받아 통합에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초청받아 갔기 때문에 예, 우리 안을 가지고 선전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것도 결례거든. 예, 시간은 많이 해서 그럼 주 사람 불러다 놓고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 왜 자기 당 의견을 갖고 와? 또 이런 분을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너무 의기소침하신 거 아닙니까? 예?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갖다 저렇게 해주신 것도 예. 가끔은 훅 찔러 나놓고 딱 수습하는 컨셉을 것도 저렇게 좀- 갖고 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거기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 자세히 들어보면 그 워딩에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면에 숨은 게 있습니까? 그거? 단어를 잘 말씀하신 거? 살펴봐야 됩니다. 단어를 왜냐하면 그때 가기 전에도 이걸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래 오늘 서로 날씨 이렇게 앉아가 그냥 토론하듯이 하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그렇지 보니까 그냥 읽으래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좀 줄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시간이 그렇게 뭐 그런 분위기 온 것 같지 않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이란 문제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통합 전에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또 공론화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론화위원회 딱 보니까 위원장님이 또 김태일 선생님이세요. 예. 저 사랑하는 선후배들의 또 은사세요. 예. 그래서 그거 가서 또 인사를 한번 드리고 또 제일 앞에 또 앉아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원고 수정 현장에서 원고 바로 수정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자리 현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공론화위원회가 근데 뭐 계속 어렵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갖고 온 그 자료들이 있는데 주로 프랑스예요. 우리 저 김쌤은 독일에 있었지만 프랑스가 1976년부터 2017년에 40년 동안 했고 중간에 1976년에서 7년 동안 미테랑 정권 때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7년이잖아요. 그 미테랑 임기 때 그 자치분권의 개념으로서 17개 레종인가 뭐 지방 분권 체제 레짐 그 체제잖아요. 레종. 그거는 잘 뭐 앙샹 레짐케가 그 체제라 하잖아요. 예, 체제는 그거는 지방 체제를 레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광역권으로 통합하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또 그날 현장에 가서 경북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대요. 이게 초강력으로 갔다가 예. 또 해보야 안 되니까 예. 짜갈래지고. 또 줄어들고 예. 교수님도 그날 현장에서 인터뷰 그 왔는 게 보니까 현장 그 인터넷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또 그게 좀 힘을 얻었죠. 왜냐하면 그게 또 늘었다가 예. 줄였다가 예.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 공론화나 이런 거 시간 충분히 가져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 정부 정책 기조는 지금 지방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방분권하고 행정통합은 어찌 보면 반대 개념이 이거 아닌가요? 상반된 개념이죠.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 개념 아닙니까? 반대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K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을 일으키잖아요, 정부가. 예. 정부가 일으켜가지고 K 뉴딜을 갔는데 거기에 지방자치에 지원을 많이 하라고 지방 뉴딜이 생겼어요, 예. 정책에. 그게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0조에서 65조 절반을 예. 절반 이상을 지방 뉴딜에 투하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분권을 살린다 하는 거는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거고 특히 또 지적돼야 될 거는 지적되는 게 아니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동구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천에도 혁신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혁신도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예. 그렇게 지방자치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혁신하자고. 예. 핵심은 분권 전에 결국 분권을 하는 게 뭔가 하면 혁신이거든요. 예. 뭔가 좀이라도 이뤄내기 위해서 동구에도 만들어 놓고 김천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소위 시즌 2로 해가지고 확대 심화하는 거예요. 뉴딜 지방 뉴딜을.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70수에 65조를 주겠다 하는 거였어요. 예. 부산 부울경의 시도당들은 건의를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약간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쪽에 신공항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어차피 통합을 해가지고 경제권으로 이거 뭉치가자 했기 때문에 다소 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쪽도 부울경도 아마 그런 신공항 문제하고 경제를 살리나가는 광역으로 메가시티 개념이고 거기는 이 해안선을 따라 메가시티가 그런 대로 말이 됩니다. 예, 그렇죠. 해안의 도시들은 하천자 항만 물류하고 여러 걸 이 소통이 잘 돼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되는데 내륙의 이 메가시티 개념은 또 달라요. 이 그러니까 대구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메가시티하고 해안가 도시들의 메가시티 개념은 전 다르다고 봐요. 예. 이게 분명히 결과도 다를 거고요. 예. 즉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와 경북은 각기 가진 특징이 있는데 살릴 수 있습니다. 초강력이라는 행정 그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그건 다시 나중에 던져도 되는 문제고 지금은 현 당과 정부는 모르겠는데 당의 현재 입장은 기존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예. 그것을 보완 손실해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말씀하신 그 65조에 달하는 지방에 대한 그 투입과 더불어 특례화하는 정책이 있어요. 특례시계. 특례시가 아니고 특례 개념이 있습니다. 예. 자, 영양가 현재 인구가 15,000명입니다. 영양군이 15,000명이죠. 일개 동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럼 맞습니다. 영양은 그러면 소위 말해 죽으란 말이가 그게 아닙니다. 영양은 영양대로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게 소위 특례화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의 일선에 있거나 행정의 그 지도부 그러니까 그 모 땡땡 군에서 그런 정책 부분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15,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더라도 특례화의 그 강점 대통령이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살리면은 꼭 행정 통합에 시너지해서 역량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기존 정책에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분권을 살리면서 그 K 뉴딜에 지방 뉴딜 투하한다는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거죠. 자 계획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 문서 보고하라고 막 종이 한 장 달랑 주는 자치단체 어떻게 줍니까? 뭐 여기는 뭐 체계도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신공항 문제 그러니까 통합 공항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맞닥뜨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얘기를 어떻게 저는 그 공항 문제는 좀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날. 아 그래요? 안 나왔고 이제 통합 행정 통합이었는데 저는 이제 행정 통합이 이게 이제 맥락을 좀 짚어보면은 예, 이 동양 사회의 관료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죠. 잘 짜여집니다. 예. 짜여지면 잘 굴러갑니다 원래. 예, 왜냐하면 그게 희생이 따르니까. 튀면은 죽이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관료제가 잘 돌아가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잘 돌아가서 탈이었죠 한때. 예, 잘 돌아가 자기들끼리 엎어졌지만. 예, 그래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보다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 전에 그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와가지고 시민의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런 역량을 복지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려왔어요. 또 그리고 그런 거는 지방적으로 낙후되고 어떤 그런 부분은 K 뉴딜과 그 지방자치법을 잘 손질해가지고 특례화로 해서 정책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좀 따라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과 행정 통합이 사실은 굳이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 지금 좀 뭔가 좀 엇박자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아, 예.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과 행정 통합 얘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뭐 행정 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뭐 또 나름대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설사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지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뭐 보도 매체라든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리에서 이게 뭐 자칫하면은 이게 좀 이게 과장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이게 투입량에 따라 어떤 투입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곡이라든가 혹은 자꾸 뭐 뭔가 큰 이거 하면은 뭐 당장 뭐 내일 뭐 당장 천지 개벽할 것처럼 자꾸 그런 걸 애들을 자꾸 띄워주면은 또 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런 것도 걱정되죠. 예.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드릴게요. 그 통합에 관련돼서 왜 제가 아까 전에 지역 분권하고 왜 행정 통합을 갖다가 좀 반대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경북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게 먼저 선제가 되더라고요. 줄여서 이제 뭐 필요한 데다 이제 이 인력을 갖다 투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례하고도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작은 도시에 그게 공공의 개념으로 공무원들을 사용하든지 사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 흑자 나지 않는 지역에는 이제 공무원을 뺀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아니면 그런 행정을 빼버린다면은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낙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야기하는 행정통합은 좀 근본이 좀 약간 저는 이게 좀 개념이 좀 틀리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저 보도를 안 봤는데 그 뭐죠 도지사님이나 뭐 그런 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다 하는 말은 기존 조직에 대해서 그거를 이걸 개선 보완을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수를 줄인다 하면 그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좀 약간 임팩트적인 말 안 들으면 자꾸 뭐 그런 소리 약간 들립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언론에는 숫자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칫 그 공무원 사회라는 부분은 행정관료체의 가장 핵심 중에도 가장 저변화되면서 일선에 뛰어야 될 사람들인데 공연히 전시도 아닌데 공연히 불안을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약간 공무원사 위축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게 대국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도민, 뭐 대시민한테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이 캐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줄어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표현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력이 되면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부분이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여력이 되면은 인원이 늘어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경제 규모로 그렇죠. 제가 이제 반대 논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력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망 취약한데 낙후된 지역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하고 또 그 행정을 받아가 예산을 대신 주민을 대신해서 신청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그게 뭐 숫자를 줄인다는 등 뭐 이런 발언은 약간 발상이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고 또 공무원이 진정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조직이라면 뭐 최근에 우리 모 구청에서 발생한 전주지 공무원에 대한 뭐 사찰이나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대구 시내에 이제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방 기초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좀 이번 질문은 좀 아픈 얘기입니다. 좀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위원장님께서 좀 나름 이제 강단을 가지고 얘기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신 대표님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둘 다 당원이라서 위험해 우리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기초의원이라든지 뭐 정치 이야기 대구의 정치 이야기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매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반적인. 예, 그 이번 그 당헌 당규가 지난 8월 29일 날 이제 개정됐습니다. 지방 의원에 대해서
광역과 그 지방 의원에 대해서 이제 기초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각 구별로 대표위원들을 임명해서 선출해서 각 그 의회 내에 조례라든가 이게 종복이 안 되고 종복돼 가지고 어떤 낭비가 오지 않고 또 그리고 대주민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락하는 그런 취지에서 8월 29일에 당헌 당규가 개정됐고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당은 지난 9월 중순부터 9월 한 말부터 이제 9월 말부터 8월 29일 이렇게 당헌 당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돼 가지고 그게 9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쯤 돼서 이제 테두리가 완성됐습니다. 테두리 완성돼 가지고 테두리 완성되는 과정에서 뭐 신문 아시다시피 이제 신문 보도가 났었죠. 여러 사건들이 이제 터졌는데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도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안에 당론을 정해가지고 예. 당론을 정해가지고 대처를 한다. 그런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질문해요. 지금 그 말씀하시기 좀 그러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갑질 논란이든지 아니면 지금 그 특활비라고 해야 됩니까? 운영비라고 해야 됩니까? 업추비. 업무 추진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보면 들어왔던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대구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의원들을 갖다 많이 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미달일 거라고 교육이 없었다는 부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당헌 당규 바뀌면서 하는 걸로 그 지역구 내에서 지역 뭐 위원회에서 이제 뭐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각 구별로 원내 회의가 구성되고 각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안에 조례가 서로 의원들과 경쟁 혹은 정보 소통이나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조례가 중복돼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그게 한 당론은 안 정해져 가지고 본회의 표결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노력의 낭비인데 결과물에 대한 낭비인데 그런 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일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무언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좀 나가면은 이제 관리를 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살펴보고 또 중앙당도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김모 의원이라든가 몇 분 의원들을 그 기존의 당내 조직을 떠나 가지고 새로 신설한 윤리감찰단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 대표 직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이게 윤리심판원에 만약 그 윤리심판원은 아시다시피 이게 당내의 당 조직입니다. 당내의 별개 조직입니다. 당외 인사로 구성된 소위 사법부 조직이에요. 완전 독립된 조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안건 뭐 제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시민들의 그 기대치에 부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 부분이 중앙당에도 있어가지고 새로 신설돼가지고 문제가 명확해졌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앞으로 대구시당을 이끌어 가실 또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매신 것 같은데요. 자, 뭐 오늘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에는 또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오늘 분량 안 나왔습니까? 뭐 분량 나와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계속 방송에 출연을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오늘 뭐 더 수많은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또 뭐 하실 얘기도 많으시고 아까도 얘기하다가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쭉 얘기하시면서요. 저 대구시당 위원장님 뭐 그간 하신 말씀도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예, 오늘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제가 그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시당위원장에 나섰고 또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 가지고
시당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수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요. 그 현재 저희가 시당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총선 이후에 어떤 약간의 그런 상처랄까 어떤 그런 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다가오는 종료 일정 즉 대선과 지선에 맞춰 가지고 조직 영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당원님들한테도 그간에 당이 보여준 당 조직이 보여준 그런 다소 부족한 점을 만회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해 가지고 당이 명실상부한 당원들의 어떤 그 서비스 조직으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귀한 말씀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 귀한 말씀 해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위해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박수. 자 다음에도 한번 좋은 기회에 한번 더 모시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맺은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쑥 가네. 뭐 하신 말씀 저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앞전에 그 이제 두 분하고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김대진 위원장님이 그 전공했던 과목이 사학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대구 내에서 그 또 다른 정당하고의 대비되는 게 이제 역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건국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사든지 그 선명성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에서 또 이제 사범대학에서 이제 그런 걸 가르치셨다고 하시니 뭐 중국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중국 내에 있는 보신 게 그 있으시죠? 내에 있는 독립운동사도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 내가 어떻게 보면은 대구라는 지역이 좀 전국에 따지면 좀 변방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시당 위원장 하시면서 그걸 좀 수면 위로 좀 올려가지고 이제 이 국민의힘 당과의 이제 선명성에서 이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갖다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뭐 저희들하고도 인터뷰도 한번 하고 뭐 어떻게 나오면은 집중돼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도 마무리. 아니야 말하면 안 돼. 한두 푼도 없어. 안 돼. 끊어야 돼.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